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6년 7월 31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부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뭐 적중 내역이야 아까 금요일 토요일날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뭐 녹음기도 아니고 또 들으시는 분들도 들었던 얘기 또 듣고 계속 얘기를 들으면 지겨우실 테니까 지금 이제 적중 내역이 쭉 나오고 있죠. 그걸로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이제 부산 경마가 휴장이고 제주 경마하고 이제 서울 경마만 시행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일요 경마는 이제 총 15개 경주로 서울 경마만 시행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부산 제주만 시행이 되고 서울 경마가 또 휴장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주 이제 15개 경주 일요 경마가 시행이 되는데 편성 자체는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편성 자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제 일요 경마에 올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요 경마에서 올인을 해가지고 꼭 한번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두절미하고 편성 자체는 비교적 출줄 수도 많고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전년 미숙이 10마들로만 짜여져 있는 편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주행검사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7번 럭키미스터가 최고 좋은데 요마필은 전반적으로 주행검사시 기록은 좋으나 최선 추진시 보여준 전략이라 믿음 못 믿으러 가야 되는데 솔직히 조금 믿음감은 떨어져요. 왜도 등짝도 김종준 기술에서 더욱더 믿음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경주 시에는 아주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7번 럭키미스터는 받치는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11번 청담불패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주행 자세, 목 돌림, 발걸음 모두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마필로서 신마 중에서는 12번 청담불패라는 마필이 가장 원사이드하게 마필 상태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라서 11번 청담불패 이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 2경주. 자, 이번 경주 역시도 기본적으로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마필들 간의 성장세의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마들 중에서는 아주 센 마필들이 없고요. 나머지 이제 현금돈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 더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포스트 인디안이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마필 자체의 능력상으로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세게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10번 포스트 인디안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또 강하게 입상권에 도전이 가능하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다들 고만고만한 가운데서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마필은 2번이 무한킬러라는 마필인데 아까 경주에서 1경주에서 7번 럭키미스터에 대해서는 받치기 정도로만 고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 경주에서 2번 무한킬러는 등짝이 김종준 기술에도 한번 노림수를 한번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2번 무한킬러에 대해서 조금 재미나게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번 퍼스트 인디안은 아주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일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인데 12번 자선군주가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이제 8번 미라클 투유가 또 선입 체이적 전개가 가능하고, 안쪽에서는 2번 스피드 코어가 역시나 또 선두권 모색이 가능한 마필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마필들에게 가장 기대치를 높게 받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외관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8번 미라클 투유가 그래도 가장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지난번 데뷔전 때 모습을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 갖고 있고 정말 탄력도 이 정도면 이제 무난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성장세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도 갖고 있고, 요 정도 전력이라면 거리 1200이라 하더라도 지난번 데뷔전 시 1200에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던 터라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3번 미라클 투유는 이번 편성에서도 한 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시 강타가 노리고 들어가는 마필은 바로 8번 미라클 투유를 노린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에서는 아주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짤한 중배당을 한번 강하게 노려보고 싶은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날 모두 지난주에 첫 번째 승부처를 단통 적중으로 맞춰드렸던 강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첫 번째 승부처인 3경주 역시도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중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금토일 모두 첫 번째 승부처를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린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한번 멋진 예상으로 임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입니다. 보여준 전력만 놓고 보면 1번 제 천안별과 여기에 이제 5번 농버로룸이란 마필이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가장 출중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인데, 이번 경주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은 바로 8번 화이트 타임이란 마필입니다. 제가 보는 경주시 등짝은 윤영민 기술에서 다소나마 불안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금강현시 점진적인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언뜻 보면은 못 뛴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 또 꾸준한 경기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번 4경주는 그리고 편성 자체가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6등급의 중하위권 편성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8번 화이트 타임이 안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약해서 8번 화이트 타임은 이번 경주시 능력상으로도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부 안 드리고 띄엄띄엄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은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얘기는 다 했어요. 1호제 4경주에서 1번 천안별과 5번 농보로름이 팔리는 편성인데 8번 화이트 타임이 센 말이다. 그래서 8번 화이트 타임에 대한 얘기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을 전부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안 들으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놓치지 마시고 들으셔야지, 그냥 정확하게도 얘기도 안 들으셔놓고 괜히 강타가 띄엄띄엄 방송한다 이런 소리 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한 사람한테 방송하는 것도 아니고 수준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일일이 붙어 다니면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수준에 맞추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호 5경주입니다. 보여준 전력으로만 놓고 보면 12번 마상기제가 제일 셉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난번 경주 때 보여준 능력이라면 제일 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과연 이번에도 한 번 더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빼고 때릴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아니고 12번은 일단 인정을 하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어떤 말이 좋으냐, 한 마리 정도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봤을 때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5번 강원천년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요 마필은 가져가보고 싶네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연속 하강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마필 자체는 굉장히 출중하고 아주 기본적인 능력 자체가 안정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이 돼서 어찌됐든 5번 강원천년은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어떤 마필들이 입상이 가능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은근히 까다롭다고 볼 수가 있어요. 7번 용왕시대도 도전을 할 것이고 8번 밝은 내일도 도전을 할 것이고 9번이 등지기도 도전을 할 것이고 여러 마필들이 도전 세력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12번 마산기지가 제일 좋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5번 강호천연도 좋기 때문에 인기만 현혹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제 6경주로 오늘 강타 A로 경마 UCC 조용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사실 능력이 다들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전 양상의 경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로 구분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배팅권의 필수 안착만을 읽어주고 싶은 마필은 8번 서울퀸이란 마필입니다. 가장 근간의 안정적인 능력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그런데다 선취입력이 등락폭도 아주 적어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출전마 중에 그래도 안정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다가 더군다나 이번 경시에는 7번 실군 그레이킷 정도가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아주 빠르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 출전마들 대부분이 뒷심 부족을 보여주는 가운데 1300 경주를 맞이해서 8번 서울키는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마필인데 이상형이가 열심히 타줄지 그게 관건인 마필이에요. 어찌됐든 8번 서울키는 강하게 A번 조용한 승부처에서 핵심적인 마필로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다. 자 그래서 강타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8번 서울킹이 빠질 때 빠지더라도 뭐 놓고 때리겠습니다. 저는 뭐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일요제 7경주로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UCC 중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밤 자 1호제 7경주 UCC 중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빠른 선행형 마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전개상 경합이 치열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로 자 이런 유형의 편성에서는 주특기가 하나인 선행 일변도의 모습만 보여주는 마필들을 강하게 읽어주기는 솔직히 어려운 편성이라서 선입전개 능력까지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유리해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외관상으로만 놓고 보면 11번 베스트 테이커가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근간에 너무 많은 능력을 끌어내서 아주 이 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때는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경주 때도 엄청 잘 뛰었는데 워낙에 선두권이 이제 강한 편성들을 만나서 아쉽게 3착을 했지만 마필 자체는 굉장히 능력을 끌어내었던 편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11번 이 베스트 테이커가 이번에도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을 해줄지 여부가 관건인데 항시에도 이 마필은 언제라도 부러질 수 있는 요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충마로 놓기에는 조금 불안한 요소를 갖고 있지만 어찌됐든 배팅권에서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11번 베스트 테이커는 충마는 아니다. 하지만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된다.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11번 베스트 테이커가 당일 현장에서는 강하게 충마감으로 팔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충마로는 놓고 때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간에 아주 경제력의 급상승을 끌어내서 이런 마필들은 거의 풍전등화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야말로 하강을 할 때는 아주 그냥 천정까지 급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번 베스트 테이크를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불안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제 8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의 승부처는 쪼르륵 붙였습니다. 6, 7, 8경주 3경주 쭉 붙였는데 자 이번 8경주도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인데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번 경주도 능력만 놓고 보면 4번 마이더스 로드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주 세게 보고 싶진 않은데 오히려 저는 7번 그마발리우스를 더 세게 보고 싶네요.
금화 발리우스. 팔리기는 4번 마이너스 로드가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직전 대비 부중도 좀 높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정 하강 가능성이 조금 더 농후해 보이기 때문에, 전개도 편하고, 마필 자체의 능력도 끌어낼 가능성보다는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는 7번 이 금화 발리우스가 굉장히 좋다. 지난번에 확실하게 조정을 거쳤고, 이번에 경제력 상승 가능성이 높고, 또 거리도 줄었고, 또 전개 이점도 고르게 겸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7번 금화 발리우스를 굉장히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8경주의 핵심적인 마필은 4번 마이너스 로드가 아니라 7번 금화 발리우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하이라이트 승부처 멋지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반부 경주는요, 승부처나 승부처가 아닌 경주나 거의 뭐 비슷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느 예상가, 어느 전문가를 맞이했어도 한 사람을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부처를 따라가는 때는 따라가는 것도 괜찮은데 오늘 일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엇박자로 맞아버리면 그렇게 따라다니다가 올인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따라다니는 전략보다는 오히려 한 사람을 믿고 가는 것이 좋은 전략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 혼합 4등급으로서 전력미숙의 신마와 현군성장마 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한 4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파전. 자, 6번 시티 울프라든지 여기에 이제 5번 파인 투데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충분히 입상이 가능한 전력으로 갈 수 있고 3번 프로마테우스라든지 10번 축제 한마당이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이 4파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프로마테우스도 전형적인 이 기복형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세게 읽어주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하고 또 반대로 5번 파인투데이는 꼬마 기술에서 그 부분이 조금 더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6번 시티우프는 그래도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다들 고만고만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마필을 가장 강하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번 축제 한마당이라는 마필을 아주 재미나게 보고 싶어요. 성장마들의 경주에 있어서 데뷔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이냐 이런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만은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전째에 가장 많은 성장을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 10번 축제 한마당이라는 마필이 데뷔전보다는 이전째에 엄청난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 마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의 핵심적인 마필로는 저는 10번 축제 한마당 쪽에 메리트를 갖고 임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루제 10경주 1호경마 현장 승부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루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엇비슷한 전력을 보유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로서 전개상의 이변 가능성도 높고 또 그렇다고 또 맹목적으로 추입형 마필들이 득세를 또 볼 수 있는 그런 편성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경주이고 그로 인해서 이변 연출도 아주 농후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편성상으로만 놓고 보면 9번 홈런 메이커가 이번 경주시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중에 일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주시 선행력은 나서나마 하강을 했지만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자, 멋지게 지금 연속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이라 마필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9번 홈런 메이커는 이번 편성에서 꼭 배팅권에 난차가 시켜볼 수 있는 일단 가능한 전력으로 볼 수가 있어서 이번 현장 승부처에서 핵심적인 마필로는 9번 홈런 메이커를 강하게 읽어주는 편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자, 이제 11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교제 11경주도 사실 입상과의 우열이 어느 정도 드러나는 편성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닙니다. 자, 먼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토탈 워커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강하게 읽었다가 완전히 아주 개죽이 돼버렸어요.
왜 못 갔는지, 왜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57kg가 무거워서 안 갔다? 야,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에 55.5kg에 문세용이니까 간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안 갔다고 생각이 드는 마필이라 조금 찜찜한 구석은 있어요. 뭐 여기에 또 대학 갈 수 있는 마필은 당연히 6번, 2강 사석이라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 보면 4번, 6번이 대끼리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경주입니다. 그럼 4번, 6번을 인정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고민을 해야 되는 경주인데, 뭐 2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2번 스페셜 연호가 좀 팔릴 것 같고, 이런 마필들이 팔릴 것 같은데, 웬만하면은 저는 4번, 6번을 인정하는 구조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경우입니다. 자, 다음 이제 12경주, 오늘 강타의 1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마필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데, 이번 편성도 선행마들이 거의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특정 마필을 놓고 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1변도의 마필은 거의 깨구락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선입 정리와 더불어 선입도 가능한 마필들 중에서 아무래도 후창마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선의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으면서 선입력을 겸비하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좀 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1번 위너 레드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4월 달에 거세를 하고서 근간 두 번의 경주, 5월달 경주와 6월달 경주에서 나름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거세 후유증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있고, 거세 이후에 걸음의 신장세가 뚜렷한 모습이라 1번 위너레드는 이 편성에서 강력한 놓고 때리는 충막감의 마필로 인정을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다음에 이제 13경주, 오늘 강타의 1경마 최대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파! 자, 오늘 1경마의 최대 승부처인 1호제 13경주, 오늘 강타의 1경마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아주 큰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맞힐 수 있는 게 승부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13번 이 천지스톰이란 마필을 강하게 넣어주고 싶습니다. 초창기에 신용철이가 골 때리는 짓거리 하면서 진로가 막혔다는 핑계를 대고 질질 끌려가면서 이 대상 경주에서 제대로 말도 타보지도 못하고 아쉬운 면을 보여주다가,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대상 경주에 출전을 해서 꾸준하게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충분히 더 뛸 수도 있었던 마필인데, 이 신영철이가 중간에 성장을 할 때 조금 막아놨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뛸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많은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 다소나마 아쉬운 성장을 보여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는 안정된 선행력을 바탕으로 한 바퀴를 1순위 했고, 그 이전에는 초반에 폭주를 하면서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거든요. 대상 경주 코리아 더비에 출전을 해서, 자, 어찌됐든 요 마필은 기본적인 사이즈는 굉장히 센 말이라는 점, 13번 천지스톰은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 가고 말을 잡고 그런 식으로 성장가 있는데 안 가고 잡아 당겨놓고 이러면 말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교사들한테 말을 주시면 안 돼. 앞으로는 조교사가 넘쳐나는데 뭐는 그런 조교사들한테 말을 줘요. 쓸데없이. 그거는 지옥행입니다. 거의 그럴 필요도 없거니와, 그런 조교사들은 제가 봤을 때 사라져야 되는 조교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조교사들은 사라져야 돼요. 이제 세상이 그런 사람들을 인정을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조교사들은 그냥 발로 뻥 차버리시면 돼요. 자, 이번 14경주는 12번 공룡이라는 나름 충막감을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로서 후창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후창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들이 많죠. 9번 삼봉이라든지 4번 볼트 사인이라든지 11번 퍼펙트 샤인과 같은 마필들이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들인데, 이 중에서도 삼봉도 안 되는 마필이 아니죠. 충분히 패턴적으로 봤을 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고,
퍼펙트 샤인도 지난번에 종점을 펼쳤지 그 이전까지는 상당히 좋은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안정된 전력이라고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3번이 조금 안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12번 공력을 놓고 9번 3번은 꼭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끝으로 이제 15경주입니다. 마필 자체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이번 15경주도 이변의 가능성을 상당히 내포를 하고 있는 경주인데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 어떤 말이 제일 세냐, 요게 관건인데 5번 강복 70이란 마필이 그래도 가장 센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YTNB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아쉬움을 줬지만 마필 자체의 능력은 가장 세다. 여기에 2번 태산천지도 괜찮으니까요. 이 두 마필을 핵심적으로 15경주에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 1호 경마 UCC 경마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은 강타와 함께해서 강타도 1호 경마에 올인을 해가지고 멋진 대박을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과 강타의 힘을 합쳐서 1호 경마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충성 감사합니다.